네, 오래전 이날입니다. 방송이 있는 주간의 서대문구 역사를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번에 오늘은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네, 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얼마 되지 않은 소식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 2022년 네. 2년 전입니다. 네. 2년 전 6월 25일. 네, 전에 이분을 오래전 이날에서 소개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이정순 열사. 네, 기억나요.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순 열사는 누구냐면 1991년 강경대 열사의 이제 노제 때 노제 행렬이 그 모교였던 명지대에서 출발해서 나가다가 저지를 당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며칠 머물렀어요. 아, 예. 네, 그래서 5월 18일 날 다시 노제 행렬이 출발을 하는데 그때 그 정문 맞은편 철길 위에서 분신해가지고 이제 땅으로 떨어지셔서 숨진 분입니다. 기억이 나죠. 네. 이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조직이나 뭐 어떤 학생 운동 조직이든 아니면 노동 운동 조직이든 이런 조직에 계신 분이 아니라 평범한 식당 예. 노동자, 여성 식당 노동자였고요. 당시에 우리 나이로 40세, 예. 52년생, 그러니까 연세도 꽤 있으신 식당 노동자셨고 이혼한 분이셨는데 뭐 그런 이제 조직에도 관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또 통념상 이혼한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신 이상으로 처음에 분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조직이 없으면 좀 누군가가 알뜰살뜰 뭔가 챙기기도 쉽지 않은 어려워서 이제 당시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그 이틀 후 3일째 되는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연결 미사를 진행을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천주교 평신도 단체였던 것 같은데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라는 곳에서 아마 그 빈소를 계속 지켜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제막식 추모비 제막식이 그러니까 상당히 뒤늦게 거의 뭐 30년이 넘어서 그러네요. 추모비가 제막된데 바로 그 분신에서 떨어진 그 철길 아래에 추모비가 세워졌고요. 강경대 열사 추모 사업회를 비롯한 여러 민주화 관련 기념 혹은 추모 단체에서 같이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터널인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밑에 그 있군요. 입구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막식 현장에 동생이 계셨는데 동생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큰따님, 큰따님, 그다음에 그 빈소를 지켜주셨던 그 천주교 여성 공동체의 윤순여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이기우, 함세웅 신부님들, 그다음에 강경대 열사 부친, 네. 그리고 추모비를 제작한 조각가, 그다음에 당시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구청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고 추모비 그 한 면에 이분이 그 메모에는 시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새겨놨습니다. 그 전체는 아니고 제가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듣는 이 없어 몇 자 적어본다. 꼭꼭 닫아버린 문 어이해 열릴 거나 답답한 캄캄 속 어느 때나 비출 거나 별도 비치련만 달도 비치련만 해도 비치련만 등불도 비치련만 내 빛은 어느 빛이련가. 그러니까 암울한 세상에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뭔가 하나 좀 보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묻어있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모비 제막식이 상당히 뒤늦은 시기에 열렸다. 그 연세대학교 그 터널 있는 데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지나가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도 지나갈 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네요. 확인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명지대 앞길에 강경대 열사 동상이 잠깐 세워졌다가 또 뭐 없어져가지고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내막을 알아보니까 예. 이게 썩 기분 좋은 내막은 아니긴 한데 뭐 그럴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이게 강경대 추모 사업회와 명지대학교하고의 관계가
되게 매끄러운 관계는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거를 계속해서 항시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놓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념 그 주간 있잖아요. 강경세 추모 주간에만 추모 주간에만 놓고 한시적으로. 일주일인가 놓고. 2주일인가를 그럼 놓고 평소에는 어디 둔다는 말입니까? 추모 사업회에서 가져간다. 학교 안에 두는 것도 아니고. 추모 사업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 그때 되면 놓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좋은 결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 건물을 세우면서 그 담벼락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추모 시설은 학교 안으로 옮기고, 그렇죠. 길가에는 이제 추모 동판을 하나 놔뒀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또 동상이 등장해서 이건 또 웬일인가 했더니만 그건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뭐 네. 이렇게 돈도 이렇게 내고 예산도 제가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서대문구 구청 홈페이지 보니까 그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명지대학교하고 어쨌든 추모사업회하고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도로에 두는 건데 구청에서 그 예산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도로에 두는 건데 학교가 왜 관여를 하죠? 거기까지가 아마 명지 땅인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기분이 뭐 썩 좋지 않은 씁쓸함인데. 애초에 없었더라면 그러니까요. 더 상관이 없었을 텐데. 뭐 관심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뭐 잘 몰랐을 텐데 이게 있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내막을 또 이렇게 또 조금씩 알게 되고 나니까 이게 약간 어쨌든 좀 기분이 개운치 않은, 석연치 않은 약간 그랬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2022년 6월 25일 이정순 열사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1982년 6월 28일 1982년입니다. 서대문구청이 북가자동에서 그 상수도 송수관이 파열돼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이걸 묵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왜? 뭔 일이길래? 이게 퇴근 시간 이후에 신고를 받아서 뭐 그런데 이게 아무튼 뉴스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6월 28일 오후 5시 20분경에 하수도 공사를 하던 중에 그 상수도 송수관이 터졌답니다. 뭘 건드렸으니까 이제 잘못 건드려서 터진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북가자동 75번지인데 75번지면 찾아보면 그게 그 거북골 화산군 신도비 그 거북골 이름의 유래가 되는 화산군 신도비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은 물바다가 됐고요. 한 40여 가구가 물이 안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고를 최초로 한 시각이 6시 한 10분경이라고 하는데 신고받은 구청에서는 당직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요약을 하자면 이제 밤에 어떻게 공사를 하냐 하면서 나와보지도 않고 심지어 뭐 폭언까지 했다. 신고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뭐 구체적으로 무슨 폭언을 했는지는 이제 나오진 않고 구청에서 일단 수도관리사업소로 연락해라. 수도관리사업소는 이 사소한 일이라 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터진 데를 비닐로 싸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처치를 해놓고 밤을 보냈답니다. 물은 안 나오는 거죠? 계속 물 나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29일 아침까지도 복구반이 안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된 이유는 이 무렵에 24시간 행정이라는 게 아주 본격적으로 홍보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때가 그거였잖아. 이제는 통금이 해제가 됐죠. 통금이 해제됐죠. 82년 1월 5일부로 통금이 해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부의 목표 대대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24시간 행정 체제로 전환한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 제목도 말뿐인 24시간 행정이에요. 기사 제목이.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월 30일에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는데 신임 서울시장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는 24시간 책임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청의 당직실을 야간 행정 상황실로 전환해서 운영한다. 이걸 발표를 했고 심지어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인 6월 10일부터 네. 서울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전화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게 막 그 당시 계속 뉴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엄청나게 이걸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네. 24시간 행정합니다. 네, 맞네. 24시간 생활에 맞춰 우리 24시간 행정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24시간 행정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떠들고 소방서, 경찰서의 야간 민원 업무도 완전히 본격화하고 그랬는데 현실은 이랬더라 이거지. 구청에서는 그랬더라. 네, 현실은 이랬더라. 근데 뭐 이게 뭐 이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해주는 사건으로 언론에서 콕 찍어 보도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요즘에도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기재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어디 뭐 대출하는 그거를 바운더리를 정해주잖아요. 여기까지는 이런 비용은 이렇게 대출해줘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이거는 잘 이제 안 들어가거든요. 이 바운더리. 근데 분명히 보면 기재부에서는 내려와요. 거기까지 해주라고 대출을. 근데 가서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안 해주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건 왜 그럽니까?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이제 없어요. 네. 그 뭐 은행이나 이런 데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그 하달이 잘 안 되는 거군요. 그쵸? 네. 비싼 거 있잖아.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 상명 하달이 아주 그 전형적인 시스템인데 하달이 잘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일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일이 뭐 옛날에 많았죠. 사실은 되게 그러다 보니까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너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홍보를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아니 이분들 근데 밤에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여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홍보를 그렇게 해놨으니.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약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공무원도 참 이해가 안 돼. 82년도면 거의 뛰어갔을 것 같은데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전화를 하셨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은 이데 서대문구청도 그래서 욕을 먹고 수도 어디입니까? 상수도 관리사업소 예. 거기도 전했는데 이렇게 작은 걸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기도 욕 먹었을 테고. 그랬겠죠. 몇 명 옷 벗었겠는데 이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를 다 꼭 집어가지고 이 사건으로 딱 걸렸군요. 제목이 말뿐인 24시간 행정. 그래요. 지금 뭐 24시간 다 전화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받는 것과 별개로 또 그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여지는지는 잘 근데 모르겠어요. 일이 처리가 되는 거야 뭐 다양하겠죠. 네. 요런 거랑 비슷한 거는 그때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뭘 해가지고 그랬던 거가 그때 언제였습니까?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얼마 안 돼. 2010년 이때 겨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이었는데 서울에 눈이 네.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란이 났죠. 네. 그때 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일하러 출근했다가 버스 타는 걸 포기하고 저 이제 다행히 이제 집이 뭐 한 1시간 반이면 걸어가는 거여서 걸어갔었는데 그때 보면서 아니 근데 명색이 서울의 수도 대한민국에서 수도인데 야 눈 이거 같다고 이렇게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다 자연재해 얘기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날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5일 이정순 열사, 강경대 열사의 노제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이정순 열사 추모비를 제막했던 날이고요. 1980년 6월 28일은 서대문구청에서 북가자동 상수도관이 파열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모른 척한 심지어 폭언까지 했던 왜 이 밤에 와서 신고하냐고 모른 척했던 그날입니다. 헌했을 텐데 그때도 네? 6월 28일이면 그러니까 6시면 헌했을 텐데 진짜. 지금 헌하지 않습니까? 네. 헌했을 텐데 네. 모른 척했다. 네. 오래전 이날 여기까지입니다.